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랍니다. 참 무슨 애가 나와가지고 장난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아합니다. 올공에 간 사람들 올공을 악마화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1억뷰 터트렸어. 나 잘했지. 나 최고위원 나갈 거야. 하면서 얼마 전에 선거법 위반해가지고 막 울던 친구. 네, 그 청년. 그렇죠. 그런 청년을 갖다가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편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정작 지켜야 할 참정권은 대통령이 못 지켜주면서 올공 악마화하는 그런 이상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1억부를 뽑았다는 사람을 막 지켜 세우면서 이 사람 좀 도와주고 뭐 기타금 깎아주라고 당무 개입까지 하는 대통령, 이러한 정부, 이게 다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러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민주당이 특히 정부가 상당히 국민들한테는 좀 안 좋을 수 있는 좀 비판 여론을 오히려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분이 민주당의 정민철 씨인데 이름도 말해주기 싫어요. 그렇죠. 전 정책위 부의장. 이 사람이요, 선관위에서 자료를 받았대요. 그리고선 막 눈물을 펑펑 쏟는데 왜 쏟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민주 진영 안에 있는 유튜버들이 저를 엄청나게 공격하는 거예요. 정치자금법 위반했다고. 저도 친족한테 돈을 받아서 출마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어떻게든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후원을 국회의원들처럼 받아서 어떻게 말을 해보자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랍니다. 그래서 3분 만에 지웠어요. 3분 만에 지웠고 바로 반환하겠다 올렸는데 민주 이대남이라는 채널의 이든 뭐 여러 제가 마음에 안 들겠죠. 제가 저를 싫어하는 민주지형의 그 유튜브 채널들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그 웹자보를 만들어서 뿌리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극우 진영의 유튜버들이 그걸 캡처해서 올리면서 와, 정민철 이렇게 공격받네, 민주지향 안에서 이렇게 공격받네 정민철이, 야 보수로 넘어가라 이러는 거예요. 극우 진영의 유튜버들이.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선관위에서 이 자료를 받았대요. 이게 친족한테는 돈을 받아도 되는 모양이에요. 뭐 아니면은 친족한 빌려되는 건지 그건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선거법을 그거 하고 이제 국회의원들은 후원금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자기는 원해라서 이제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아마 고발당한 모양인데, 나는 왜 이게 지금 우리 집도 뭐 지금 집안이 뭐 지금 뭐 좀 안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집안의 도움도 좀 받기 어렵고 그리고 후원금도 못 받는데 기타금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린 거예요. 예. 아니 전 무슨 애도 아니고 아니 젊긴 하죠. 예. 아니 저는 제가 보기에 되게 애처럼 보여요. 무슨 말이냐, 본인이 어떤 지금 저게 결국은 사법 리스크, 사법 처리 가능성 때문에 본인이 억울하다 이제, 그리고 그게 두렵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정치를 본인이 하겠다 그러고 최고위 나온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최고위 나온다 그러면요, 저렇게 자기가 어떤 상황이 되면은 자기 상황에 대해서 당당하게 일목요연하게 조리 있게 설명을 하는 게 맞죠. 설득하는 게 맞죠. 근데 저렇게 참 뭐랄까 질질 뭐 울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나는 참 무슨 애가 나와가지고 장난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아합니다. 본인이 제가 느끼기 어떠냐면 사법 처리된 두려움이 저는 감정 폭발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선거법 위반이 굉장히 엄청 세거든요. 유죄로 나오면은 굉장히 그러면 강하니까. 나중에 피선거가 박탈이고요. 2년 뒤에 공천 신청 못 합니다. 그런 것도 본인이 아마 국회의원 선거, 그렇죠.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생각까지 하니까 앞으로 이제 내가 관련 코스가 뭐 막히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두려움이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본인이 어떤 큰 죄를 짓게 되면 당장 이 상황에 대한 감정, 본인의 감정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눈물로 이제 울먹이는 이제 그런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어른스럽게 좀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울면서 막 하면서 하는 모습이 자기 진영에 있는 민주당에서 정민철 최고의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한테도 좀 실망감을 줬을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좀 자기가 미달인 사람이 최고에 출마했던 게 아니냐 저런 멘탈 가지고 이 냉혹한 마키아벨리 정치가 판을 치는 민주당의 세상에서 어떻게 버티려고 하느냐. 그리고 유시민 씨의 얘기를 이용한 건가요? 저희가 유시민하고 싸울 때 그 멘탈과 자세는 도대체 뭐였느냐.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의외의 모습이다. 사실은 유리 멘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엔 체질이 많지 않으면은 빨리 인정하고 이 바닥에 손 털고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본인이 멘탈을 챙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조언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룰대로 이미 세팅이 된 룰대로 본인이 경기에 출전을 할 수가 없다 현실이. 그렇다면은 이렇게 출마를 생각하기 전부터 이거를 본인의 힘으로 공론화를 했었어야죠. 민주당에게 청년이 묻는다. 던지면 될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인플루언서니까. 그럼요. 이렇게 올공 악마화에서 1억 뷰 뽑았던 그 정성으로 이 기탁금 청년들한테 좀 줄여달라는 거를 1억 뷰 뽑았으면은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왜 사자로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사자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루트로 그러니까 이런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요. 정작법 위반을 하면서 우회로 들어와가지고 그걸 걸리니까 눈물 흘리면서 룰이 잘못됐다라고 침을 뱉는 거는 그거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이 사람이 불쌍하다라고 연민을 느끼지 않아요. 정자법 위반 논란이 있기 전부터 기탁금이 과도했어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그리고 그때도 충분히 저렇게 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때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얘기를 했었을 것이냐? 그렇죠. 올공 악마화할 시간에 이 기탁금 정말 청년 정당으로 민주당 거듭나게 하겠다라고 본인이 의제를 던졌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갖고 있는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민주당의 이런 제도를 혁신하고 청년의 패기를 보여주고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아이콘이 아니고 악마화해서 나 1억 뷰 뽑았지 그러니까 나 예뻐해줘. 근데 나 돈이 없어서 돈 좀 받았다고 날 이렇게 몰아내? 나 지금 피해자 된 거야? 울면서 호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다른 청년들이 민주당으로 유입이 되는 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방해가 될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뭐가 지금 걱정이 되냐면 이런 사건이 딱 터졌을 때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민철아, 하지만 법을 어기는 건 잘못된 거야. 넌 다음에 나오렴. 기회는 많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판단이 내려진 건 아니니까 사법적으로.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했어요? 기탁금 좀 내려주지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룰을 마음대로 정민철 때문에 바꿔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청년들을 위한 기탁금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찬성을 할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이에요. 좀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저도 총선 나갈 때 기탁금 되게 많이 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했을 때 이 친구만 왜 특혜를 줘? 얘는 법을 먼저 어겼는데? 그러면 이게 청년들한테 과정의 공정이라는 걸 담보한 민주당인가라는 또 물음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비판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나서가지고 그래 어이구 우리 민철이 힘들었어 하고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거 그것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당무에 개입을 하는 게 오히려 청년층한테는 안 좋아 보일 수 있고 제도 안에서 정민철 씨가 본인의 능력껏 이걸 먼저 관철을 시키면서 짠 하고 데뷔를 했더라면 그러면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정민철 씨 같은 이런 청년 인재를 두려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하나도 안 두렵다 솔직히. 그리고 뭐 우파로 가라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사.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개입해가지고 정민철 이제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오히려 안 좋아졌어요. 기탁금 문제를 해결해주고 당무 개입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정민철의 SNS 글을 이재명 대통령이 공유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얼마 전에 있었죠. 얼마 전에 그래요? 공유도 하면서 완전 띄워줬죠. 정민철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내 편에 서서 최고위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냈었어요. 자, 근데 거기에 지금 분기탱천해가지고 하고 있는 모양 같은데 저게요 청년한테 독입니다. 독. 맞아요. 절대 최고 권력자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힘이 아닌 대통령의 도움으로 만약에 최고위 되지 않습니까? 와. 그러면요 주변의 시기 질투가 계속 들끓을 거고요. 저 사람에는 모든 판단이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왜곡돼요. 왜곡되고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뭐죠? 그 꼭두가 신형 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중국 문화대혁명 때 어떻게 보면 홍위병 논란이 그렇죠. 있었는데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영혼이 없는 거야. 물론 뭐 그러면서 정민철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뒤에서 나오는 모든 이제 어떤 배경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정민철 씨가 자력으로 성장을 못해요. 맞아요. 본인은 청년 정치 일찍 대비해 가서 자력으로 성장하는 정치 코스를 생각할 것 같은데 대통령이 개입한 순간 그게 이제 끝장난 겁니다. 지금 달콤하지만 분명히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민주당이 굉장히 편파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청년층이 어떻게 하죠? 청년층이 민주당한테 지금 등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청년 최고위 도입 제도를 도입을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30 어차피 2030 우리 지지층 아닌데 굳이 청년 최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었고요. 또 과거에 민주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2030에다 말라 비틀게 해야 된다. 말라 비틀어 주기 뭐 하는 아주 그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일부 사람이 민주연구원에다가 예. 나중에 그 쫓겨났을 거예요. 그 말 논란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송영길 의원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예.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요 원래 당헌 당규상 복당한 지 6개월 지나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1년에 6번의 당비를 당비를 내야 내야 되는데 원래. 내야지만이 전당대회 출마할 수 있는데 예외를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보기에는 야 힘 있는 사람 기득권은 전부 다 되는구나. 근데 왜 청년한테 이렇게 가혹해? 청년을 왜 이렇게 허들이 높아? 박지현이라고 예전에 민주당 맞아요. 당대표인가 네. 그렇죠. 그런 비슷한 대표 같은 역할을 그렇죠. 했던 사람은 야 6개월 너 입당하지 안 됐잖아. 그렇죠. 너 대표 못 나와. 그 최고위 못 기준으로 나와. 그 기준으로 못 이랬었는데. 나왔었어 박지현 씨가. 못 나왔었어요 그때. 근데 이번에는 왜 송영길하고 김용은 예외로 풀어주느냐? 그러니까 청년들이 더 열받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이 뭐랄까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당당하지 않게 대통령을 등에 업고 질질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모습 보여주니까 더 막 실망하면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정민철 씨가요. 지금 뭐 이 김용훈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청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기탁금이 과도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특히 올렸더라고요. 원외 정치인들한테는 너무 부담스럽죠. 과도한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뭐 여야를 떠나서 많은데 그러면 그 룰에 맞춰야 되는 것도 또 후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죠. 정치라는 거는 예. 사회를 바꾸는 그렇죠. 최전선에 예, 서겠다는 건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이렇게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하면서 의회로 돈을 모금할 정신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나 같으면 정치적 의제로 써먹겠다 해야 진짜 정치인의 자질 아닌가요? 근데 정민철 씨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거에 이 탁현민 하는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뭐 한동안 나왔었는데 그 탁현민하고 같이 방송을 하면서 게스트로 나왔는데 전 재산이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굉장히 자랑을 했던 저 방송을 저희가 저작권 때문에 링크를 못 틀어드려요. 네. 캡처입니까 저게? 예, 그냥 캡처인데 저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정민철이 굉장히 저는 전 재산이 뭐 주식이에요. 저 옆에 여자 게스트분이 이제 정민철에 대해서 이제 얘기 많이 들었다. 뭐 그러면서 막 칭찬을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전 재산이 그러면서 재테크 관련한 얘기들도 막 하고 그랬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좀 약간 뽐내는 듯한. 근데 뭐 저게 언젠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주식이 뭐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어떻게 잘 안 됐나? 많이 올랐을 건데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엄청나게 올랐죠. 엄청 올랐었죠 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막 저렇게 본인 돈도 없고 가족 돈도 지금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저렇게 힘들게 어려워졌다. 제가 보기엔 저때 저 주식으로 해서 정말 가지고 싶다 그러면 이번 대박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충분히 전당대회 나가고도 남을 그런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또 중간에 또 어떻게 또 중간에 뭐 레버리지. 그래 하기야. 그러면 그거 설명하면 요즘 되지. 같은 뭐 레버리지 ETF에 잘못 들어갔다가 그러면 본인이 예. 설명하면 돼. 그때 내가 주식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었는데 중간에 처분한 바람에 이번에 사실 주식에서 재미 못 봤다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그 설명 안 하잖아. 그럼 이재명 정권을 욕해야 되는데 욕은 아니라더라고. 근데 제가 언뜻 드는 예. 생각이 뭐냐면은
자기 돈 안 쓰고 싶었던 것 같아. 저거를 깨가지고 현금화시키고 싶지 않고 계속 가져간다든가 이러고 싶은 남의 돈으로 후원으로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렇게 울고불고 하면서 내 돈은 지켜야겠고 정치는 하고 싶고 전당대 나가고 싶고 그런 망감이 교차하는 눈물이 아니었을까? 아픈 뭐 일이 있었다고 얘기는 하긴 하는 거 보니까 뭐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제 뭐 돈이 다 나갔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과거에 또 자랑했던 상황이면은 또 재테크를 또 가족들하고 잘 했었으면 또 그것도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RM을 잘 했었으면 아니 근데 괜찮았을지 그거 사실 몰라요. 모르는데. 왜냐면 김남구 의원이 옛날 뭐랬습니까? 자기는 돈이 없어가지고 컵라면 라면 먹고 먹고. 있다. 예, 그리고 예. 뭐 저기 소개팅 나가가지고 뭐했죠? 네. 각자 계산했다 그랬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난 예. 코스프레를 하면서 하고. 후원금 달라라고 후원금 앵벌이를 했었어요 그때. 그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번 코인 반전 부자예요. 있었죠. 코인으로 100억 원대 거래를 한 거야. 총 거래량이 100억 원대였던 거예요. 엄청난 이제 국민들이 쇼크를 중간에 받았죠. 많이 깨졌대요. 아이, 많이 예 한동안 수익이 좋았다가 예. 많이 또 깨졌다는 소리도 있어요. 정민철 씨도 그랬을 수도 있죠. 네. 아니 근데 네. 그럴 너무 거면은 애쓴다. 차라리 너무 애쓴다. 야, 일특마법이 진짜 무섭긴 무서운 같다. 77법 무섭다니까. 예, 아, 77법. 아까 홍위병 표현도 내가 잘 이거 써야 되나 과거로 말아야 되나. 걱정돼요? 야 이거 좀 아니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네네네. 홍위병이 얼마나 했어요. 자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막 신고하고 네. 좀막 맞아요. 정말 천인공노할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이게 이념이라는 게 그렇게 정말 무섭네요. 무서운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정민철 씨에 대해서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특수한 어떤 사례로 이렇게 예. 띄워주는 게 저는 이게 정말 독이라고 또 생각했던 또 다른 이유가요. 얼마 전에 지방선거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기초단체 의원으로 출마하거나 경선을 치루었던 수많은 청년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 그렇죠. 그럼요. 그 친구들은 그러면은 정민철 씨보다 나은 조건에서 과연 이 선거를 치루었을까? 그걸 생각을 해야죠. 다 돈이 많아서 나온 건 아니니까. 네, 그렇다고 막 이렇게 후원금 땡겨가지고 출마해야지 남의 돈으로 출마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더 쉬운 예로 예를 들어 정말 어려운 과정에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학비가 없다. 그러면 휴학해가지고 노가다 해가지고 학비 세우는 친구들도 많고 빚 땡겨다가 공부하고 그거 나중에 내가 갚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마통으로 그 학교 졸업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예. 근데 그런 친구들보다 본인은 무엇이 더 우월해서 이것을 지금 눈물까지 흘리면서 본인이 불쌍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민주당 안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분노를 하게 만들 것이다.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제발 이 민주당의 어른들이 이 정민철 씨에 대해서 이 정민철 씨를 너무나도 이렇게 특혜를 주면서 네. 당무까지 개입할 정도로 띄워주면 이것은 정민철 씨에게도 해가 될 뿐더러 민주당 안의 청년 조직에게 절대로 좋지 않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전당대회 기탁금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뉘앙스의 글을 올리면서 정민철이라는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되는 상황이고 정민철이 그러니까 저런 막 우는 모습까지도 다시 조명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반해서 또 과거엔 너 이렇게 했었잖아라는 것들이 또 이른바 젊은 사람 용어로 파묘되기 시작하는 파묘되죠. 것들이 또 있어요. 아까 네. 뭐 전 재산이 뭐 주식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SNS에 보면은 이분이 뭐 피부 관리 뭐 받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글을 남기고 뭐 이런 것들 사실 할 수 있는 건데도 그럼 뭐 피부 관리 받을 수도 있죠. 아니면 뭐 혹은 뭐 이 뭐 개인적으로 뭐 협찬을 받거나 도움을 받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합법적으로. 근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 고깝게 보는 사람들이 그렇죠. 생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준우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정민철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이거에 의해서 뜨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또 그렇죠. 굉장히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다 같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박제했었던 그 글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기탁금 좀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일부 네티즌이 그 당무 개입 아닙니까라는 뉘앙스의 글을 올렸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답글 같은 걸 올렸잖아요. 이 플리피? 의견과 질책은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디가요, 플립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이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 아니냐는 분석 기사가 지금 뉴데일리에 네.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네. 야, 이분이 누가 진짜 당원분들의 선택을 받을지 이것만 봐도 답은 알정찍입니다. 라는 글을 알정찍. 야, 전문 용어 알정찍 나옵니다.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오늘. 알았어 정청래 찍을게. 아, 그 줄임말이에요. 알정찍이라는 알정찍이에요. 거라는데요? 그래서 플립 씨가 이제 알정찍이라는 말을 썼다. 플립이라는 님이. 플립님이 예, 네. 예. 이제 우리 알장찍 못하겠다. 근데 그거 못하겠네. 아. 미리 선정했으니까. 못 쓰겠다. 그 생각하기도 보고 있었나 모양이네. 네. 아니 딱 쌈박했다 했는데 알정찍, 알장찍, 우리 이거 못 쓰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따라갈 수는 없죠. 따라갈 수 네. 없죠. 네네. 네. 아니, 자, 그러니까 이게 당내에서도 명청대전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지금- 네티즌 이름까지 공개할 정도로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네티즌은 이제 아닌 척하면서 뭔가 예. 이제 일반 시민인 척하면서 이 글을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시민의 의견으로 착각하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에 응답을 했겠죠. 이제 그런 상황 같은데 이렇게 지금 안에 굉장히 세포 조직까지 전부 다 총동원돼 가지고 명청 갈등에서 한 명도 예외 없이 나와서 싸우자라고 있는 이런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그 현실. 이걸 믿어야 돼.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조 털레유 이게 지금 굉장히 분화되고 있거든요. 이게 예전 같지 않아서 처음에 문조 털레유 이게 딱 이제 한 조직 명칭이 같았는데. 붙었을 때는 예. 좀 더 한 덩어리처럼 네. 한 조직처럼 움직인 줄 알았는데 예. 다 따로 놀아요. 문재인 빠져나갔습니다. 조국 아. 지금 본인이 혼자 정신을 못 차리고 넉다운 됐죠. 네. 뭐 리셋네 거기다가 숟가락 올렸다고 완전히 본인이 매장됐습니다. 야호 했죠. 야호 하면서 예. 또 이상한 소리 맨 마지막에 사과되면서 뭐 리셋네 야호인가 이거 올리면서 야호. 정말 예. 정말 웃음거리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었고요. 털보는 양다리 좀 거치고 있어요. 아. 프랑스 갔다 왔죠. 식당에 갔다 오고 나서 김민석을 불렀고 그 자리에서 김민석 CCTV 영상 그 영상 어떻게 수입했는가 몰라 진짜 예. 입수했는가 몰라요. 아직도 그거는 아직도 잘 그거는 모르겠어요. 불법이라는 얘기가 있고 아니면 김민석 의원이 줬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예. 그렇게 줬는데 왜 김민석 의원은 그날 이거 어떻게 구했냐? 자기도 모르는 거 처음 보고 저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뭐냐? 공작이란 거죠. 아. 보는 사람들 다 속이려고 정치 공작했다 얘기 나오는 그런 털보도 지금 양다리로 거치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남은 사람은 누구냐? 정청래 본인하고 유시민밖에 없는 예.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플립 아이드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을 때 이게 심상치 않구나. 이 이름으로 대표되던 그 진영이 예. 빠지면서 밑에 있는 세포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즉 주포 또는 스피커 역할하는 사람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세포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이재명 때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야, 이게 레이유만 지금 남은 것 아니냐라는. 그렇죠. 털은 가로치고 가로 닫고. 가로 닫고 퀘스천 마크. 레이는 그때 그 얘기했었죠. 필패론 얘기했죠. 필패론. 아유, 그거 진짜 셌었어. 이유가 아주. 근데 네. 요즘에는 김어준에 나오질 않아요. 유시민 씨는 매부쇼만 나와. 김어준 매부쇼에서 방송에 나와요. 촬영했는데 그게 빠졌다는 거 커트되고 편집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 원래 유시민 그래요? 씨가 얘기했었던 쌤 발언이 있었는데 그게 막상 방송에 나갔는데 예. 이게 커트가 됐다는 거예요. 설마. 그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 당시에 현장에서 그 본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야, 이 말 세다. 이게 나중에 며칠 뒤에 공개될 건데 아마 제법 큰 방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막상 공개돼 보니까 약간 맹숭맹숭했어요. 알고 보니까는 유시민 씨가 그날 말했던 게 상당 부분이 드러냈다. 야. 이게 뭐죠? 김어준 씨가 정부 이재명 눈치를 본다는 얘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가로치고 가로 닫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털은 매불쇼 레이유만 남았다. 그렇죠. 매불쇼. 매불쇼 갈아탄 거죠. 야, 매불쇼. 유시민 씨가 근데 ABC론에 대해서 처음엔 저희가 막 웃었는데 맞아요. 네. 지금 듣고 보니까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유시민 씨가 지금 이번에 얘기한 매불쇼에서 얘기한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행태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미래 이게 과연 어떨지도 저희가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이 재건축론까지 해서 네 전당대회를 정말 딱 알기 쉽게 정리하는 그 언어 사용력은 참 탁월하다. 이 작가시니까. 네. 그런데 정말 아사리판 만드는데도 탁월하시다. 예. 저 그 생각이 들어요. 본방에선 할 수 없는 용어죠. 예. 네. 근데 그 유시민 씨가 예.
작가라고 쓰잖아요. 본인이 예. 작가라 불러달라고 얘기해서 작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작가스러우시죠. 그러니까 그게 네. 본인이 그림이 있는 거야. 자기는 원래 다큐 작가 정도면 모르겠는데 예. 그냥 작가예요. 그건 말을 만든다는 얘기야. 허구의 세상을 만들어서 예. 유토피아를 만들고 저기를 향해서 우리 다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작가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가치 진영, 그다음에 이익 진영, 그다음에 교차 진영 이렇게 예. ABC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세상 자체가 허구예요. 허구. 이게 뭐냐? 386 같은 세대들이 만들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네. 이 만들었던 지금 현재 남아있는 386 1위 뭘로 바뀌었죠? 686로 686.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같은데 세월이 흐르니까 호칭을 안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컴퓨터 CPU가 성능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지금 386 옛날 부르던 세대를 386 부를 수가 없잖아. 예. 그럼 올드하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뭘로 바꾸죠? 386을 했다가 486을 했다가 586을 했다가 686. 좀 있으면 786, 886 나올 거예요. 백세 이거- 시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천년 만년 운동권 386 세대가 민주당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 그림 속에서 나온 게 바로 ABC 이론인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당내에서도 지금 제발 좀 물러나 주세요라고 그렇죠. 공개적인 목소들이 나오고 있는 그렇죠. 건데